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로센터 HSK 대표 강사 강수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HSK 시험에 관련돼서 4급과 5급 그리고 6급에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리즈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영상에서 4급과 5급이 올라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 6급 단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6급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시험장 갔을 때 지켜야 될 규칙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시험을 보고 6급을, 그리고 6급을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가지고 있던 노하우를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릴 테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한번 시험장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6급 시험지를 받으면 자, 듣기하고 독해하고 쓰기하고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 있는데, 자, 먼저 듣기부터 시작될 겁니다. 자, 듣기는 모두 50문제를 줄 거예요. 50문제를 주고 문항당 2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항당 2점인데 듣기가 1, 2,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부분 같은 경우는 1번부터 15번까지 단문 듣기가 나와요. 이 단문 듣기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그 녹음 대본에서 뭐라고 쭉 한마디를 던지고 문장을 던지고 그걸 듣고 제시어 A, B, C, D에서 맞는 걸 찾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기 일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 1번부터 15번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나오는 주요 문제들은 일단 간단한 에피소드들,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좀 재밌고 좀 유머스러운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 관련된 어떤 상식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이나 아니면 문화 상식 같은 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듣기 일부분을 하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상식에 근거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면 거의 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일반 상식들을 좀 많이 알아놓을 필요가 있죠. 특히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은 머릿속에 외워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느냐, 굳이 예를 들자면 중국의 송도는 사과의 도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제시어에서 송도는 사과가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10중 8구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1번부터 15번까지는 중국과 관련된 일반 상식이나 간단한 지식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역사적인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 문항은 길지 않지만 그런 상식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15번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다가 15문제를 풀고 이제 듣기 이 부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뷰가 나올 거예요. 자, 이제 MC가 게스트를 불러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막 서로 주고받죠. 근데 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크게 세 가지가 인터뷰가 나오죠. 그래서 한 인터뷰당 문제가 5문제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16번부터 20번, 그 다음에 21번부터 25번, 그리고 26번부터 30번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 HSK의 인터뷰는 특징이 있어요. 그 5문제가 제시어 순서대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제시어 순서와 상관없이 앞뒤를 뒤집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16번부터 20번까지 듣기가 시작되면 제시어를 눈으로 잘 보고 있다가 이제 게스트가 나오죠. 그럼 MC가 이제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제시어를 보고 있다가 제시어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면 체크를 하고 그리고 눈을 바로 17번으로 내리는 거예요. 거의 제시어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런 인터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게스트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시되기 때문에 그걸 잘 듣고 있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찾을 수 있고, 다음 이 인터뷰는 장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긴 문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 반드시 뭡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얘네 둘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요거를 집중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뭡니까? 제시어를 보면서 순서대로 딱딱딱 나열되는 대로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보고 있다가 귀에 들어오면 그거를 체크하는 위주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죠. 그래서 이 5개 문제가 인터뷰가 하나라면은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는 적어도 3개 아니면 많으면 4개 정도로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가셔야지 앞에 한두 개 안 들린다고 해서 그때 멘탈이 확 붕괴돼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하냐, 나 완전 이번 시험 폭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 아시죠? 자, 이 인터뷰에서는 이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주로 뭘 하는 건지. 보통 이제 인터뷰는 유명 인사라든지 아니면은 연예계 쪽의 배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신분을 먼저 잘 알아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인터뷰에서 크게 3개, 즉 15문제를 싹 풀게 되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뷰는 뭡니까? 내가 60에서 70 정도는 맞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편안하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풀고 듣기 3부분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3부분은 31번부터 50번까지 나올 텐데 여기는 서술문 듣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가 듣기 1부분에서 1번부터 15번까지 나왔던 문제 있죠? 신문의 내용을 좀 길게 더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듣기
3부분은 일부분의 어떤 문장들을 좀 더 길게 나열하는구나. 똑같습니다. 3부분도 일부분처럼 생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는 생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여기는 이제 주로 뭐가 나오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의 어떤 일반 상식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어떤 중국의 과거 어떤 역사 이야기라든지 또 시대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분에서 나와 있던 내용들을 좀 늘려서 나오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찬가지로 제시어를 보시면서 3문제짜리나 이렇게 2문제짜리가 나오면 제시어를 보면서 아까 인터뷰하듯이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잘 보고 있다가 귀에 걸리면은 바로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서 지금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됐지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IBT가 아니고 PBT, 즉 지필 시험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종이로 되어 있는 시험지를 보는 문제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듣기를 이렇게 50문제를 다 풀면 마킹 시간은 5분을 줍니다. 우리가 듣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시어이기 때문에 4급과 5급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1번을 풀고 바로 마킹을 하지 마시고 1번을 풀고 나면 그 2번으로 넘어가는 그 짧은 시간대 있죠? 이 시간대 대략 13에서 15초 정도가 지나갈 텐데 이때 바로 그 다음 문제의 제시어를 먼저 당겨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문제 풀고 마킹하지 마시고 마킹은 마킹 시간대 마킹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마킹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듣기가 끝나고 나면은 마킹을 할 때 5분 동안 50문제를 마킹하는데, 우리 속도면은 5분 안에 50문제를 충분히 마킹하고 시간이 남을 거예요. 자, 시간이 남으면 감독관은 독해를 풀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바로 독해로 넘어갑니다. 자, 제가 이따 독해 문제를 푸는 요령 알려주겠지만 독해를 문제를 넘어가서 독해 2부분부터 눈으로 보면서 문제를 푸세요. 한 2분이나 3분 정도 시간을 마킹 시간을 줄여가지고 문제를 독해를 푸는데 이럴 때 이렇게 독해를 풀고 있으면은 감독관이 보면은 저 친구는 지금 독해를 풀고 있다라고 바로 보입니다. 따라서 4급과 5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는 지금 듣기 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감독관을 속이는 거죠. 이런 어떤 센스를 좀 발휘해야지 감독관이 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서 좀 요령도 부리고 어차피 나는 이거 시험 보고 나면 그 사람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듣기를 다 끝나고 독해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독해를 풀다가 걸리더라도 주의만 받고 있지 퇴출은 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듣기 시간에 마킹을 시간을 줄여가지고 이걸 독해로 넘어간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로 가면은 자 6급 독해는 1, 2, 3, 4부분으로 나눠서 50문제가 나올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시간은 딱 50분밖에 안 줍니다. 이 50분에는 마킹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뭡니까? 이 독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자, 1, 2, 3, 4부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SK 6급의 독해는 2부분, 3부분, 4부분을 풀고 1부분을 제일 마지막에 푸는 거예요. 우리는 다 6급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독해, 6급 독해 일부분은 사실 맞는다는 보장이 없죠. 이거 많이 풀다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1부분은 먼저 풀지 마시고 2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2부분은 61번부터 70번까지 10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10문제가 나오는데 10문제이기 때문에 또 문제당 1분 써가지고 10분 동안 풀면 나는 정말 뿌듯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이고 제 바람은 6급 독해 2부분은 10문제를 6분에서 7분 때 딱 끝내줘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제시어를 하나씩 다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건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띄워볼게요. 독해 2부분에서 지금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자, 문장이 나오고 제시어가 A, B, C, D가 있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때 A, B, C, D의 제시어를 다 보지 마시고 A, B, C, D의 앞에 있는 제시어만 봅니다. 지금 두 번째 라인은 사자성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과감하게 모르면 넘어가고 첫 번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지문을 보시면 清代文学家蒲松龄在路边搭建马槽凉亭 밑줄 쳐져 있고 过路行人所讲的故事라고 나와 있어요. 자, 청나라 때 문학가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따지엔이라는 게 짓다란 뜻인데 뭘 지었습니까? 마오차오량탱이면 초가 정자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밑줄 뒤에 보면 길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요구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문제 보이시죠? 그럼 ABCD를 얼른 보는 거예요. 이 작가가 길가에다가 초가 정자를 지어놓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말하는 내용을 뭐 했겠느냐. 자, ABCD에서 앞글자만 봅니다. A를 보면 기록. 이거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기록했다. B는 묘회이는 묘사란 뜻이니까 이야기를 묘사하다는 말이 안 되죠. 다음에 C는 복제는 더 웃긴 거고 다음에 D를 보면 찌자이라는 것은 역사책 같은데 기자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독해 이 부분을 빠른 속도로 풀려면 어떤 속도 그 다음에 과감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A가
유력하다라고 하면 그 뒤에 있는 제시어를 보지 마시고 A를 찾고 그리고 바로 다음 문제로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여야죠. 이거 나와 있는 것들을 일일이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없더라. 자, 이렇게 해서 독해 이 부분의 문제를 10문제를 몇 분 쓴다? 6분에서 7분 정도로 딱 끝내시고 바로 3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3부분은 보면 71번부터 75 그리고 76번부터 80번 A, B, C, D, E 단어 5개를 주고 문제를 주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 시간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자, 독해 3부분은 A, B, C, D, E 아래 나와 있는 제시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아셨죠? 제시어를 먼저 보고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시어를 딱 보고 나서 본문에서 밑줄에서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넘어가고 아는 것부터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독해 3부분의 포인트는 뭐다? 아래 제시어를 먼저 보고 문제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이제 10문제를 푸는데 마찬가지로 독해 3부분 10문제도 문항당 1분씩 쓰시면 안 되고 여기도 독해 2부분처럼 6분에서 7분 때 끝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시간 배분을 안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독해 4부분에서 정말 스트레스가 커요. 독해 4부분은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기 시간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방금 2부분, 3부분에서 7분 때 정도만 쓰더라도 15분 정도가 되면은 2, 3부분을 풉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해 4부분으로 넘어가면 여기 81번부터 100번까지 크게 5개의 지문이 나오고 우리한테 20문제를 줄 겁니다. 자, 그럼 20문제를 주면 지문이 5개이기 때문에 지문 하나당 뭐 4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뭐 5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보통은 거의가 4문제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한 지문당 우리가 쓰는 시간은 5분 정도를 쓰시면 돼요. 따라서 5개의 지문이기 때문에 25분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된다면 4부분까지 끝났을 때 10분 정도 시간이 남겠죠. 그런데 이 독해 4부분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5급 시험 요령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생들은 선생님 지문을 먼저 보고 제시어를 갑니까?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제시어를 보고 지문을 먼저 갑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그렇게 미련하게 순서대로 문제를 풀 이유가 없어요. 자, 독해 지문을 딱 보고 81번부터 시작되는데 첫 줄만 읽어보면 이게 뭐 중국 역사인지 전통인지 좀 난이도가 있다. 그러면 그거 제끼고 과감하게 쉬운 것부터 풀어갑니다. 일반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기본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국의 전통, 양식, 건축, 무슨 뭐 복식, 복장과 장식, 뭐 과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일단 그걸 배제하시고 쉬운 것부터 갑니다. 따라서 독해 지문이 좀 쉬우면 독해의 내용을 지문을 크게 큰 핵심만 파악하고 제시어로 가는 게 좋고 독해 지문이 좀 어렵다라고 싶으면 일단 제시어를 먼저 보고 위에서 제시어에 맞게 답을 찾아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단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지문당 5분 이상을 쓰시면은 뒤에서 시간이 계속 연착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쉬운 거 위주부터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2, 3, 4부분을 우리가 말한 대로만 계획대로만 되면 모두 40분을 썼고 이제 마지막 최고의 난관인 독해 1부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시간을 만약에 좀 더 썼다면 독해 1부분을 푸는 시간은 점점 줄겠죠? 만약에 뭐 5분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51번부터 60번까지 독해 1부분을 보면 여기는 틀린 부분을 찾는 건데 심지어 어떤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포기하기는 10문제가 좀 너무 아깝죠. 그래서 방법이 뭐냐? 이 51번부터 60번은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고정적인 어떤 룰이 있어요. 이 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꾸 뭐합니까? 새로운 문장을 집어넣기 때문에 내가 보면 늘 새롭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독해 1부분의 문제를 하나 올려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봐봅시다. 자, 通过这次汉语桥比赛使他的自信心增强了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전형적인 문제인데 한이치아오라는 시합을 통해서 그녀로 하여금 자신감이 증가됐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독해 일부분에서 무주어문인데 문제 유형은 뭐냐? 이렇게 앞에 퉁구어가 딱 보이죠? 이게 있고 쉼표가 나오고 그 뒤에 겸용문 동사 겸호문, 량 같은 거, 좀 쉬가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주어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한위치아로는 비사이를 주어로 잡으려면 퉁고가 없어야 되고 그 뒤에서 그녀가 주어가 되려면 앞에 있는 겸호문 동사 쉬가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퉁고 나오고 쉼표 나오고 그 뒤에 쉬 요게 나오면 이게 틀린 거예요. 요런 어떤 그 핵심적인 요약들을 여러분들 노트에다 정리를 합니다. 예, 통구어 나오고 뒤에 겸호문이 나오면 이게 무주어문으로 틀린 것이다. 이렇게 뼈대만 외워놓으면 나중에 시험장 가면 이거를 문장을 다른 거를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독해 일부분은 늘 새롭게 보일 수밖에 없어. 근데 통구어 나오고 그 뒤에 겸호문 나오면 이게 틀린 것이다. 이렇게 딱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평소에 공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51번부터 60번을 쭉 풀어나가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급적 찍으시려면 51번부터 56번 때 앞쪽 라인은 제시문도 짧고 좀 더 쉬운 문제가 나오니까 이쪽 부분을 주로 푼다고 생각하고 찍을 때는 뒤쪽 부분, 즉 57번, 58번, 59번, 60번 이쪽은 제시어도 길고 문제도 좀 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찍어주세요. 특히 이제 뒷부분을 찍을 때 HSK를 주로 많이 나오는 답이 C입니다. C. 괜히 뭐 A, B 그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그러지 마시고 가급적 C를 좀 찍어주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독해까지 문제를 다 푸시고 이제 마킹을 하실 텐데요. 근데 마킹을 하는 방법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듣기는 3마킹이 금지죠. 독해 같은 경우도 아까 순서대로 2, 3, 4부분을 풀 때 먼저 마킹을 하지 마시고 2부분, 3부분, 4부분을 다 풀고 마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부분으로 넘어와서 1부분부터는 문제 풀면서 마킹, 문제 풀면서 마킹, 문제 풀면서 마킹 이렇게 하다가 감독관이 시간이 다 됐으니까 시험지를 내십시오라고 하면 그 뒷부분을 찍어주세요. 독해 일부분을 찍는 게 맞습니다. 2, 3, 4부분은 시간을 써서 문제의 답을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일부분은 시간을 써도 맞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다 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쓰기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6급 쓰기는 시험지가 2개죠. 방금처럼 듣기 독해가 끝나면 시험지를 다 회수해 가고 쓰기 시험지를 별도로 A4 용지 한 장을 나눠주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주는 시간이 읽는 시간이 10분입니다. 근데 10분 동안 읽을 때 필기구를 저처럼 이렇게 들 수 있을 수가 없어요. 필기구를 놓고 10분 동안에 독해 지문 하나를 쫙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35분을 주면 그 35분 시간 가지고 방금 읽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400자 내외로 원고지에 쓰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여기도 공략하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결국은 쓰기는 뭡니까? 독해의 속도가 받침돼야 돼요. 쓰기는 독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쓰기도 점수가 잘 나옵니다. 근데 독해 속도가 늦어지면 이 쓰기는 진짜 적지 않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지문을 딱 보고 읽으실 때 내용이 좀 쉽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일반 이야기 같은 게 나왔다, 에피소드 같은 게 나왔다라고 내용이 좀 쉬우면 빠른 속도로 읽어가되 2번을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알았죠? 이 지문을 크게 첫 번째 약간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읽어가면서 내용을 캐치하고 다음 두 번째 또 한 번 읽어가면서 여기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이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원고지에 쓸 때 서론에서 내가 이 문장 정도는 그대로 옮겨 쓰면 되겠다는 것을 두 번째 읽을 때 읽으면서 눈으로 읽으면서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한 줄 정도는 외울 수 있어요. 나는 이 문장을 외워서 처음 이렇게 시작하겠다. 그리고 본론 내용 중에서 이 문장 정도는 내가 이따 쓸 때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그 포인트 되는 문장 하나 정도만 외워줍니다. 그리고 결론도 마지막에 이쪽 부분을 결론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읽으실 때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그때 서론에서 한 문장, 본론에서 한 문장, 그리고 결론에서 한 문장 쫙 뽑아가지고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넣는 게 두 번째 읽을 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400자 내외로 쓰되 6급에서 400자 내외로 쓴다는데 적정량은 어느 정도냐? 380자에서 400에서 410자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쓰기는 반드시 5급처럼 6급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중요해요. 뭐 400자 내외인데 200자 쓰고 이렇게 하면 많은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건 진짜 포기해야 돼요. 따라서 글자 수를 나는 무조건 맞춰준다 라고 하고 본문의 내용을 지문에 읽었던 거를 꼭 그 문장을 그대로 쓸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능력에 내가 쓸 수 있는 단어에 내가 알고 있는 어법의 지식으로 편안하게 써 내려가면 돼요. 괜히 어려운 말 쓰려다가 또 앞뒤가 꼬여버리니까 또 지우게 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능력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언어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거를 그대로 내려간다. 그래서 써가시면 됩니다. 단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쓰는 거지 자신의 사견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자기 의견을. 자, 이렇게 이제 쓰기를 가죠. 근데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 건 쉽지만 사실 이거 읽기도 벅찬데 어떻게 외우느냐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 쓰기를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읽어보면서 서론에서 한 문장, 본론에서 한두 문장, 결론에서 한 문장 정도는 내가 외우는 습관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머리면 6급인데 우리는 뭐 고수인데 한 문장 정도는 외우죠. 근데 만약에 쓰기 문제를 받았는데 무슨 사자성어 유래라든지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좀 복잡하다. 이때는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정말 집중하시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시대라든지 이런 포인트 되는 것들을 아까처럼 서론, 본론, 결론에서 딱딱 외워줘야 돼요. 아셨죠? 이 한 문장, 이 사람 어떤 이름, 아니면 이 이야기, 이 고사성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은 내 능력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독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딱 넣는 겁니다. 읽으면서 스캔, 읽으면서 쫙 스캔해 내려가면서 핵심 단어들을 탁탁탁 외워가지고 쓸 때 그 단어들은 반드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예, 글자 수입니다. 380에서 400자 정도 글자 수를 맞춰줘야지 적어도 50점 이상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6급 문제를 듣기 돕기 쓰기를 다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제 180점만 넘어가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독해가 약하면 듣기에서 점수를 좀 더 뽑고 내가 쓰기가 약하면 듣기하고 독해에서 점수를 좀 더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듣기 문제를 딱 시험장에서 받았는데 시험은 멘탈 싸움이고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듣기를 딱 풀고 있는데 안 들린다. 아,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완전 망했다라고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안 들리면 옆에 있는 애들은 오죽할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멘탈 싸움. 우리 멘탈도 강하니까. 그리고 듣기 문제를 다 풀고 듣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은 듣기가 어려웠나 보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독해 넘어갔는데 독해를 문제를 푸는데 독해도 좀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 이번 시험은 독해도 어렵게 나왔나 보다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쓰기가 있으니까. 근데 쓰기 문제를 받았는데 쓰기도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 포기하십시오. 예, 그때 깔끔하게 포기하고 시험 끝나고 바로 뭘 먹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6급 시험 문제 푸는 요령과 시간 배분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6급과 관련돼서 어떤 그 문제 동영상 같은 걸 여러분 찾아보고 싶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YBM 인강 강승완이라고 검색을 하십시오. 제가 찍어놓은 6급 관련된 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